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 10월 지방직 합격생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과 면접 강의를 맡고 있는 조철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멘트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해커스 공TV는 합격생 특집 시간입니다. 합격생 특집 시간이에요. 합격생 특집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직계 후배가 오다 보니까 네. 일단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생 특집 이소영 학생 모시고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잠시 지난번 라이브 방송 어땠는지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커스 공TV 또 이 채널 사랑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또 저녁 8시 과목별 선생님들의 이제 합격을 위한 여러분 이제 그 담당 과목 정복을 위한 꿀팁들 계속 쏴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 이제 상담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방송 내용 홍보 좀 할까 합니다. 정말 기대해도 정말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다음 주 9월 10일 화요일 밤 8시입니다. 소위 합격생 특집 코너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 주자 선생님들 중에 강사님들 중에 합격생이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한 걸 알고 있는데 조철원 선생님이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합격 노하우도 많이 듣고 그분한테 제가 좀 많이 좀 괴롭힐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진짜 우리 수험생 합격생 이분 대단합니다. 사실 만 23살에 합격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 자, 선생님 우리 수험생들 중에 딱 9개월 정도 공부한 다음에 경제학 몇 점이라고요? 100점. 예, 행정법 100점이었어요. 평균 94 정도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점수예요. 신의 사실,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도 많이 들었던 말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명할 때는 약간 좀 딱딱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진짜 질문한 내용을 못 물어봤다면 이번엔 정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남친 있었느냐? 뭐 등등등 비롯해서 많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커스 공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우리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하이라이트 보셨고요. 저는 우리 해커스에서 경제학을 담당하는 강사 김종국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제 2018년도 지방직 7급에 합격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과 면접 강의를 맡고 있는 조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요 특집입니다. 합격생 특집인데요. 자, 이전에 우선 라이브 방송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및 사연 모집 이벤트가 되는데요. 이미 이것은 방송 전 다 진행돼서 종료된 이벤트입니다. 자, 먼저 참여 혜택은요. 전원 오로나민 C 증정 드린다는 거, 그리고 사연 채택된 3인에 대해서 BHC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 세트 증정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늘 있는 거지만 본방사수 인증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오늘 라이브 방송 실시간 시청 화면을 캡처해서 구글 설문지에 인증사진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여 혜택은 날짜는 9월 1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 참여 혜택은 참여자 중 3명을 선발해서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증정해 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할 코너 순서는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합격생은 코너고요. 두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세 번째 공시 찬반 토론, 네 번째 면접의 신과 함께 코너입니다. 우선 우리 합격생은 코너는요.
합격생의 스펙을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합격생이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갔는지, 합격생이 사용한 교재는 뭔지, 시험 응시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수험생활 동안의 하루 일과 등은 어땠는지를 소개하는 코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수험생들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읽고 저희가 조언, 상담해주는 코너입니다. 사연 채택된 세 분께는 잠시 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작할 때 발표를 해드리고요. 그분들께는 BHC에서 후반 양반 치킨 세트를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시 찬반 토론 코너는요, 제시되는 주제에 우리 출연 선생님과 합격생이 즉석에서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의견을 주고받는 코너입니다. 이 의견은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실 것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불합격 재도전해도 될까? 코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신과 함께 코너, 면접 준비 방법, 그리고 면접에 대한 꿀팁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실제 면접관 출신인 저와 함께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이소영 학생 합격생 스펙을 한번 낱낱이 조사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을 한번 제가 대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생 스펙입니다. 지방직 7급, 정확히는 2018년도 일반 행정직 합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미 학원 홈피에 오랜 기간 이제 소개가 됐지만 사실 너무 자랑스러운 또 일이라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자, 경제학, 예, 만점이었습니다. 100점이었습니다. 행정법, 역시 만점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과목 평균 94라고 하는 경이적인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엄청난 점수고요. 향후에 과연 이 점수가 깨질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할 때 이상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이상을 현실이 되게 했다는 점에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자, 우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커스에서 수강한 강의 커리큘럼 어땠었나요? 네, 저는 이제 18년도 1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2개월씩 기본 심화 과정을 수강했고요. 이제 5월부터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문풀반이 있어요. 이 과정을 수강을 하면서 기출문제 풀이와 실전 동영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 그러면 작년에 시험 붙기 전까지 또 작년 시험까지 포함해서 시험 응시 이력은 어땠었나요? 네, 저는 18년도 아마 4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9급 시험이 있어서 한번 응시를 했고 6월 서울시 7급, 8월 국가직 7급 이렇게 응시하고 이제 10월에 지방직 7급에 응시를 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질문창에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원래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이 나와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작년에 붙은 나이가요. 정확히 몇 살이었죠? 작년에? 23살이었습니다. 사실 기본 베이스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었는지 모르지만 23살이란 나이에 그 전에 과연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거는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질문해보나 마나 사실 별 준비 없이 들어와서 붙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총 4번 응시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활 하루 스케줄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 해커스 학원이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규 수업이 짜여져 있는데요. 그때는 한 아침 6시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은 학원에 도착해서 6시 20분쯤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9시 정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한자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9시부터 되면은 정규 수업 커리큘럼 따라서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한다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밤 10시 반이 되면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학원에 나오는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귀가하는 시간도 거의 정해진 어떤 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주말 특히 이제 일요일은 또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요일에는 평일에 자지 못했던 잠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좀 더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한 7시 반 정도 되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학원으로 다시 갔어요.
도착해서 뭐 자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일요일에는 우리 김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무료 경제학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수강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했고 또 일요일에 기가 시간은 한 밤 9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질문이 일요일까지 어찌됐던 휴일 없이 7일 내내 공부하면 지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이 좀 있습니다. 지치지 않았나요? 당연히 지쳤죠. 당연히 지쳤는데 이제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단기 합격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적을 바란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가 노력을 해야 그래도 운도 따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금 봐도 좀 무리했고 비효율적인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사실 대단한 일인데 우선 우리 또 질문도 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로요. 우리 이소영 학생은 우리 옆에 계시는 조천원 선생님 학교 직계 후배이십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전공이 뭐냐고도 묻는데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이소영 학생은 제 모교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직계 후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법대가 로스쿨로 전환이 되면서 법학과의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의 후신으로 정책학과가 개설이 됐는데 그래서 정책학과에서 사실 정책학 공부를 하면서 행정학이나 경제학을 조금 공부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긴 한 친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소영 학생과 동일한 한양대 정책학과에서 정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 직계 후배고요. 지금 조철현 선생님, 합격생은 쉬는 시간 안 두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소영 학생은 물론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정도의 스케줄을 솔직히 말하면 소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소영 학생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단호하건대 못해요. 못하고 저도 못해요. 저도 수험생활 해봤고 못해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런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소영 학생이 스케줄대로 수험을 진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스케줄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루틴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바라본 합격생은요. 제가 실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신규자 과정의 교수요원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말하자면 최종 합격해서 들어온 친구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관리형 면접반을 진행하면서 수천 명의 필기 합격생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소영 학생이든 우리 제 공직생활에 제 부하 직원이었던 신규자들 또는 제가 관리형 면접할 때 제 제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수험은 루틴을 형성할수록 빨리 붙어요. 루틴을 형성하는 게 합격생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라톤 뛸 때 어떻게 관리하죠? 처음부터 전력 질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단거리일 때는요. 어쨌든 최선 다해서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 누구도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득점을 바라면서 오래 공부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붙을 점수 맡아서 빨리 붙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거라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기 합격을 많이 노리기 때문이죠. 장기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단기를 노리지만 누구나 단기에 붙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 문제는 과연 단기 합격을 노리면서 어떻게 체력 관리도 그렇고 특히 멘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우리 합격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던 내용이고 또 제가 이소영 학생 나올 때 꼭 물어본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이소영 학생은 수험생활 중에 남친이 없었어요? 자, 진짜 그랬나요? 네, 정말 없었습니다. 남친 같은 거 없었습니다. 남친 같은 거. 자, 그러면 전도 없었고 그다음에 진행 중에 공시 생활 중에도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그런 얘기 가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학원 본관 3층 로비에서 일요일마다 특강하고 내려오면 여친들 이제 공부 끝나고 난 여친들 밥 먹이려고 남친들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하냐면 그렇게 남친과 사귀면서 공부한 친구들 제가 본 친구들은 다 붙었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야, 이거 정말 남친을 사귀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몇몇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혹시라도 동요된 적 없어요? 남친을 사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 없는데 굳이 만들면서 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여튼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자, 우리 조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으면 안 만드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 남친이 생기면 루틴이 깨져요. 루틴이 깨지면 장수합니다. 루틴을 유지를 해야 단기 합격이 돼요. 1년. 아무리 올려도 2년에 합격하시려면 수험 생활 도중에 만약에 남친이나 여친을 만드는 거는 저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 만약에 남친이나 여친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험 생활을 이해해주는 친구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라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고 이미 식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루틴이 깨져요. 그래서 있는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낫고 어느 정도 수험을 이해해준다는 전제하에 없으면은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문제고 뭐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거 같아요. 있던 걸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끊으면서까지 공부할 필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루틴, 우리 조천 선생님 말 맞다나 루틴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지 괜히 뭐 거기에 이제 어긋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흔들리면 공부 안 되죠, 사실. 자, 요 문제는 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공부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수강생들 보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마음 자세 또는 공부의 정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거 한번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이제 마음가짐이나 뭐 집중도를 네. 유지하는 방법이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빨리 합격해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도 좀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목표로 한 기간 안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질문이 저한테 거의 따지듯이 또 행정학적 질문이 올라왔는데 합격한 학생은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의 심지어 전공도 정책학인데 그에 비해 절대 다수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도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전공도 공무원 시험 과목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격생들을 보니 보통 사람들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긴 말씀. 네. 자,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합격생은 소위 말해서 괜찮은 학교, 괜찮은 과를 나왔다 치지만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합격생이잖아요. 저도 수험의 합격생인데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김종국 선생님, 소위 말해서 우리 일상적인 대학의 서열로 땄을 때 저보다 한 단계 높으신 대학을 나오셨죠. 제가 합격을 해서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저희 합격생 300여 명 중에 150명이 서울대였어요. 150명이 서울대고 연대 고대 합치면은 200명이 넘어갑니다. 서울대 연고대 합치면. 거꾸로 말하면은 저희 그 합격생 안에서는 저는 소위 말해서 레벨이 낮은 쪽에 속했죠.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학생들도 고시에 붙지 못하는 학생이 붙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험을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 소형 학생은 정책학이라 경제학이나 정책학이나 법학 같은 전공이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종 합격한 친구들 전공을 보면은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정책학이나 법학이 아닌 친구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 괴리감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 학교나 전공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꾸준히 한 것이 우리 같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이 친구의 반만 해도 수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저는 수험 때 이 친구보다 머리도 더 나쁘고 실제로 수험의 노력 정도도 더 조금밖에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게 수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리고 전공자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객관식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이제 전공 지식은
이제 그 학기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고 사라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수험서를 다시 펴서 봤을 때도 아 이거 내가 공부해서 그대로 기억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딱 이 생각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전공자라서 쉽게 붙었고 뭐 다른 비전공자들은 힘들다 절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추가 말씀을 이제 우리 조만간 우리 올해 7급 국가직 시험 이제 합격자들이 이제 대거 나올 겁니다. 그때 꼭 제가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아직 뭐 최종 합격이 아니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가채점 결과 뭐 붙을 확률이 높은 친구. 그 친구 고등학교 때까지 채용만 했습니다. 대학도 사실은 뭐 어떤 대학을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편견 가지실까 봐 대학은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정말 여친과 사귀다가 여친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예요. 정말 경제도 모르고요. 산수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거의 합격권에 있어요. 정확히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에요. 엄청나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댓글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대학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전에 공부를 많이 했지 않았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요. 참고로 거꾸로 경제과 출신들이 경제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러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붙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거 대입 저거 대입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점수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급 시험에 맞게끔 공시에 맞게끔 준비해서 승부 걸 생각하셔야지 전공이 이거니까 물론 좋은 유리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나쁜 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조만간 합격자 최종 다 나오면 반드시 좀 출연을 좀 의뢰해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 정말 이게 노력 제대로만 하고 방법만 제대로 우리가 잘 갈고 닦으면 정말 조기 합격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합격급을 논한다는 건 웃기지만 좀 낮다선 치더라도 충분히 붙어요. 또 그거 하려고 학원이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거니까. 예.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중에 우선 사연 채택 3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유땡웅씨, 강땡우씨, 유땡은님 세 분께는 BHC 후반 양반 치킨을 9월 셋째 주 이내로 발송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29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28살일 것 같아요. 카톡도 끊고 독하게 공부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절친에게 주변 친구들 다 취업하고 돈 벌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꼭 합격하겠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했지만 점수는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게다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힘이 빠집니다. 점점 멘탈이 무너지는데 이럴 때 잠시 쉬는 게 맞을지 계속 공부에 매달려서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소영 씨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처음 목표로 하신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인데 지금 이 시기가 그 1년 아니다, 2년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목표로 한 기간을 지금 훨씬 지난 상태이다 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잠깐 쉬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뭐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뭐든지 단순한 게 최고라고 느껴져요.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많이 힘들다. 그럼 쉬어야 되죠. 그 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하면 자겠습니다. 아니면 뭐 학원이든 어느 근처든 집까지 걸어가서 쭉 걷다 보면 또 정신도 들어와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면 잘하면 잘 것 같아요. 그냥 자면 어느 정도 깨고 나면 멘탈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힘들면요. 정말 쉴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라면 너무 깊게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쉴지 안 쉴지를 고민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동 옮기시면 오히려 그것이 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29살 삼수생입니다. 합격생 분과 교수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험일에 과목 푸는 순서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서 풀어야 할지 팁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는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데요. 영어에서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고 넘어간 뒤 사회와 행정학을 풀고 다시 영어로 넘어옵니다. 문제는 다시 영어로 돌아오면 남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가 보통 7문제 정도 남는데 시간이 10분이 남아서 시간만 보다가 다 못 풀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합격자분은 어떤 순서로 푸셨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마킹을 한 페이지 풀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 과목씩 하는 게 좋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계속 합격선에서만 머물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주셨네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 경제학 같이 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과목을 앞에 좀 풀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2번째에서 3번째 정도 풀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자세는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모르는 문제를 넘어가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에는 뭐 남은 문제를 꼭 다 풀어야겠다고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못 풀었을 거 한 문제라도 더 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외에 다른 사회나 행정학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게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영어를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이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바로 그 문제에다 마킹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정신없게 풀다 보면은 분명 시간이 다 끝나 있고 마킹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풀고 바로 마킹을 했습니다. 저도 행정고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OMR 카드 마킹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행정고시 1차 시험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킹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문제풀이를 어떤 과목을 먼저 하느냐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7분 컷이기 때문에 뒤로 좀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어나 경제학을 먼저 풀고 행정학을 뒤로 미뤄야 영어나 경제학에서 정상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학은 뒤로 미뤄도 괜찮은 게 사실 1번이 정답이면 뒤로 밀어놔야 오히려 2번, 3번, 4번 안 있거든요. 행정학을 앞에 읽으면 불필요한 지문까지 읽게 돼서 시간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제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답으로 보이고 모든 객관식 시험은 한 번에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1번 풀고 마킹, 2번 풀고 마킹. 왜? 어차피 공무원 시험이나 행시 1차 같은 건 검토할 시간이 어차피 없어요.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때 실수할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고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오는 질문 제가 꼭 드려야 될 게 있어서 학원에 대한 관련 얘기 우리 김소영 님이 주신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저는 뭐 선생님이다, 뭐 교수다 그런 의무보다는 강사라는 타이틀을 늘 많이 강조합니다. 강사가 뭘 해야 되는 일이냐? 한 발짝 앞서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관리해 주는 거죠. 가령 만약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이 끝났다. 근데 이제 불안하다. 그때 잡아주는 게 누굽니까?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7급 국가직 시험 다음 날도 일요일 그대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시험 잘 봤으면 그냥 놀면 되지만 잘 봤는지 아니면 좀 괴롭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친구들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방황하는 시간이 나중에는 굉장히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나와서 또 공부하면 되거든요, 사실. 학원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뭐 우리 경제학적으로 케인즈식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자본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약점이 있다라고 보니까 케인즈 경제학에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듯이 사실 인간이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불안하다고 한다면
학원의 도움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시험 공부가 이만큼 무르익었는데 조바심이 나거나 최종 점검을 원한다고 한다면 학원에 오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저희 그 해커스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에 일요일마다 뭐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0월 12일 날 있을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대비 7급 시험을 노량진 캠퍼스에서 30시간 기적의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9월 22일, 그다음에 29일, 10월 6일 3일간에 걸쳐서 일요일 날 6과목 모두 30시간을 해드릴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채팅창에서 이제 기본 강의 수강 후 복습을 하고 나서 기출을 풀어야 할지 아니면 복습과 기출을 함께 병행을 해야 할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성함은 올라가서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푸는 것 자체가 복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출을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기본서만 읽다 보면은 정작 시험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한꺼번에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이 문제 푸는 거를 복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우 선생님 세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지방에서 인강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영어 단어 암기와 한자 성어 암기를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마음이 촉박해요.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고 공부한 양은 부족한 것 같고 초조합니다. 제가 잘 공부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더 불안합니다.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방에서 혼자 독서실 다니면서 인강을 듣다 보니 너무 막막합니다. 일단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만 든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지만 이제 지방에서 그래도 혼자 독서실을 꾸준히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애를 태우지 마시고 그냥 원래 세우셨던 계획대로 꾸준하게 조철원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그 루틴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소영 씨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방에서 혼자 독서실을 다니면서 인강을 듣다 보니 막막합니다라는 부분은 제가 수험생활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학원 수업을 가끔 듣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찍찍이를 들었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찍찍이가 뭔지 모를 텐데 저 때는 인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강이 막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은 카세트 테이프 그 64개짜리를 맨날 이만큼 들고 다녔어요. 이만큼 박스로. 그런 다음에 하나씩 넣고 워크맨 넣어서 1.4배속 찌직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다 보면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이 본인이 운동이면 운동, 영화 시청이면 영화 시청, 뭐든지 좋아요. 안 되는 거는 스마트폰. 영화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세요. TV로 보시거나. 그리고 완전히 끝난 드라마는 안 됩니다. 왜냐면 드라마가 너무 길어지거든.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되니까. 예능이나 영화는 괜찮아요. 저같이 저는 매일 집에 가면 매일 책을 2시간 정도나 예능을 2시간 정도 보면서 매일 술을 마셨거든요. 그것도 루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루의 수험이 끝나서 집에 가면 보통 10시 반, 11시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전까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없어도 1시간 반의 시간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스 관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잘 마무리한 스케줄대로 마무리한 자기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추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에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지방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과 제가 이제 카톡으로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카톡 창에
자기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한 총 시간 수를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하는 멘트는 단순합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합니다. 고고싱. 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좀 관리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험에 붙었다고 이제 뭐 연락이 오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학원의 어떤 도움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약 학원을 계속 다닌다고 한다면, 좀 친한 선생님과 계속 카톡상이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 굉장히 멘탈 관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이제 중요한 뭐 학원 관련 또는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원을 꼭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 조금 정보를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찬반 토론 오늘의 주제입니다. 장수생 계속되는 불합격 재도전 해도 될까? 자, 저희 셋이서 OX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수생의 계속되는 불합격 재도전 해도 될까? 자, 하나, 둘, 셋. 자, 이게 지금 2명 O, 1명 예, 분명히 이제 OX가 아닌 건데 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장수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험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요. 몇 번 했다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큼 공부를 했는데도 불합격했다면 그때 그만두는 거고 아니면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항상 열심히 하라. 남을 보고 남이 어떻게 한 만큼 내가 시간을 체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만약에 장수생이라고 해도 내가 계속 해도 될까? 계속해도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본인이 다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수생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저는 붙는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했다라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리 이제 조철 선생은 아까 루틴이라는 말을 썼고 저는 이제 페이스라는 말 얘기합니다. 페이스 유지. 그래서 페이스 스펠링에 P를 갈고 닦으면요. 에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찾아가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장수생이다 아니다의 구분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의 관건 같아요. 정말 만약에 집안의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오히려 고통만 더 따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장수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가 관건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수생 분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아보셔서 그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한 번 더 도전해볼까, 2번 더 도전해볼까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시고 그 범위 안에서는 더 도전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뒤돌아봤을 때 내가 별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수년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접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경훈님께서 선택 과목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법 하세요. 그냥 행정법 하세요. 사회수학과학을 지금 수험에 진입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건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거고 또 직렬 선택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 직렬을 전환하는 걸 전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직은 이론상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진입하고 잘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직렬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없다. 그럼 그냥 행정법 하세요. 네, 딴 거 하지 마시고 행정법 하세요. 네. 자, 그 다음 또 뭐 코너 좀 진행해 주시죠. 네, 면접 신과 함께 코너입니다. 제가 행정학과 면접을 맡고 있는데 제가 진짜 단언해서 말하건대 면접은 정말 제가 최고입니다. 예, 잠깐 제가 우리 조철 선생 좀 칭찬 좀 해드리면 저희 학원이 모든 이제 시험 다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국회직
작년에도 합격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쪽 안 가고 서울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자는 있었지만 바로 국회직으로 임용된 경우는 오래 있었는데요.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회직이 요즘에는 뭐 짱이지 않습니까? 7급 국회직이. 거기는 8급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붙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해주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천 선생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조천원 선생님한테 들었던 수강생 자 전부 합격했습니다. 팩트입니다. 맞죠? 네, 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접의 신입니다. 갓 신입니다. 그래서 뭐 면접 시험 준비하시면 바로 저희 그 헬커스에 조천 선생 오시면 제가 정말 장담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7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100% 합격이에요. 그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학 수업은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면접은 제가 간접적으로 분명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100% 자신하고 행정학도 많은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하실 겁니다. 네. 네, 우선 질문 몇 가지만 면접 관련해서 면접에도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 유튜브 면접 무료 강의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면접 강의도 해주시나요? 모든 면접 강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직 7급 관리형 면접반이 다음 주에 필기 합격자가 발표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특강이 있고 그 다다음 날부터 개설이 되거든요. 제 면접 강의가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 제가 예정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신청을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접은 우리 이소영 학생이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면접 관련해서 이소영 학생과 대화를 몇 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소영 학생은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조철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니까 이제 다른 합격생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분들과 함께 면접 스터디를 짜주셨어요. 스터디 짜주시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알려준 이 팁들을 모의 면접을 통해서 습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을 보기 전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의 면접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습관을 만들다 보니까 실전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스터디를 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철원 선생님 면접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 포함해서 예상되는 질문까지 이제 그 질문들에 최대한 다 답을 달아보려고 애쓰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소영 학생은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의 면접을 하면서 이제 낯선 사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는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게 정말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의 면접을 하게 되면은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은 말투 같은 거나 사소한 자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스스로 한 번 더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 학생이 실제 면접에서 가장 기억나는 질문 한 3-4가지만 꼽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이제 면접관께서 사례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셨던 거랑 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철밥통 인식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걸 또 물어보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그 면접 당시에 기억나는 순간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이제 딱 면접을 시작하고 면접관께서 2-3마디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 난 뒤 딱 하시는 말씀이 면접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딱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면접 관련 대화 중에 잠깐 죄송한데 우리 주요 채팅 중에 김종국 선생님 국경제학 11월에 2020년 대비 나오고 기출문제집은 언제쯤 나오나요? 중요한 질문 네, 같아서. 저입니까? 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제 책은 늘 그렇지만 기출문제집은 매년 1월 첫 번째 주에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출문제집 품절입니다. 이미 동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판이 해마다 그렇지만 1월 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다시 면접으로 좀 돌아와서 면접이 이제 국가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국가직 7급이 곧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면접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의 필기시험을 면접관들은 전혀 모릅니다. 필기시험 성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수나 미흡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우수를 받으면 합격을 할 수 있고요. 미흡을 받으면 아무리 필기시험 성적이 높아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방직 면접은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국가직 면접은 매우 엄정하고 매우 필기시험 합격률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단계에서 문제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 면접시험까지 일정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종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국회직 8급 필기시험 합격자분들도 면접시험까지 기간이 채 열흘이 안 남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칫국 마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히려 합격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다면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도 틈틈이 주요 시사에 좀 관심을 가져두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나 아니면은 특정 지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서울시나 해당 지역의 시사 이슈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소수직렬을 지망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우정직이라든지요, 뭐 관세직이라든지 뭐 교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직렬에 특별히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부터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실제 면접에서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가직 지방직을 막론하고 면접이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봉사활동 시간을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조금 머리를 식히는 기분으로 같이 스터디원들끼리나 필기시험 스터디원들끼리나 뭐 영어 단어 스터디가 있으면, 또는 사실 우리 해커스는 학원에서도 토요일마다 이 봉사활동을 데려가거든요. 학원 측에서. 그런 봉사활동도 좋아요. 그 봉사활동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봉사활동 경험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지역이든 매우 높아요. 그래서 좀 틈틈이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4시간 뉴스 채널 끼고 살아야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고요. 국가직 면접이 더 어렵습니다. 국가직 면접이 훨씬 어렵습니다. 면접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직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서울시, 그 다음 지방직, 이렇게 보고요. 왜 하필 경기도? 네, 경기도는 봉사활동을 아예 고정적으로 항상 받고 있고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봉사활동 필수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질문. 철현쌤, 아무리 암기하는 부분도 외우고 공부해도 돌아서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암기하는 정확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암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돼요. 네, 이건 우리 소영 학생이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법, 헌법을 공부하면 판례가 이제 많잖아요. 판례를 처음에 외울 때는 당연히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열심히 외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은 이제 당연히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부를 떠서 외우고 암기를 해요. 그럼 다시 또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또 틀리는 게 있고 맞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암기라는 게 뭐 이거 한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암기를 한 게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책을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외우고 났으면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암기도 동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경제학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저는 매번 그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가 이제 처음에 뭐 이해냐? 이해입니다.
근데 사실 암기가 불필요해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해다 암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정 용어나 특정 개념에 친숙해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친숙해지는 방법은 자꾸 이름 부르듯이 많이 불러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암기든 이해든 아주 용이해지지, 그렇지 않고 계속 암기한다. 잘 안 돼요. 이해한다.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경제학 관련은 반복적으로 친구 이름 부르듯이 자꾸 불러주셔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여겨지고요. 그 질문 중에요. 이거 냈습니다. 저는 쌤들께서 타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해커스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요, 팀워크입니다. 저희 그 해커스 선생님들 모든 분들 팀워크 짱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학원이든 강사님들, 사실 저는 그런 소신이 있는 것이 분필 잡고 강의한다? 자기 강의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호불호도 있을 것이고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교는 뭐 여러분들 몫일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는 팀워크가 짱입니다. 그 팀워크라는 것이 결국 합격생을 만들어줘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봉사활동은 한 달에 한 번만 꾸준히 하시는 좋겠습니다. 경기도 40시간 이런 시간 제한은 없고요. 경기도는 2년 이내 제출을 받지만 실제 구두로 물어보는 봉사활동이 몇 년 내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준비를 지금부터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자주 가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채팅창 질문 중에 시험 한 달 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여러분께서 여쭤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시험 한 달 전에는 새로운 건 일단 절대 하지 않았고, 그동안 풀었던 기출 문제와 그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학원의 동형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걸 이제 한 달 전에 공부한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일단 최대한 기출을 반복하면서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일단 안 틀리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존에 풀었던 기출 문제를 반복하면서 시험 전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요, 정확히 정답을 바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답이겠구나, 어쩌면 지워나가는 힘을 키우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소영 학생 말씀한 것처럼 시험 전에 새로운 걸 또는 어려운 걸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는 거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이든 시험 전에는 기존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가 정말 몇 시간 정도 할애해서 요 문제는 강사님들이 찍어주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 한두 문제 정도만 다뤄보시면 그게 좋은 방법이지,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 때 계속하는 거는 큰 무리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관리형 면접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곧 국가직 7급 관리형 면접반이 열리게 되는데, 올해 이제 지방직 9급 그리고 서울시 9급 그리고 국가직 9급 관리형 면접반을 너무 뜨겁게 후원해 주셔서 국가직 7급도 솔직히 지금 제가 준비해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총 6회 안팎, 5회에서 6회 안팎 구성이 되고요. 1회당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으로 구성이 됩니다. 관리형 면접반은 6인 1조로 직렬을 고려해서 조를 편성을 하고요. 그 당시 실제 그 면접 시험에 나오는 건 모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자기기술서, 5분 발표, PT, GD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5분 발표는 없군요. PT, GD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행을 하고,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습 시간에 자기 스터디원들끼리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스터디가 진행이 되면 조인트 스터디도 하고요. 저는 관리형 면접반을 진행을 하면 관리형 면접반 진행되는 동안 제 개인 연구실을 개방을 해서 제 개인 연구실에 상시 오셔서 저와 끊임없이 피드백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접 에피소드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관리형 면접반에 등록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한 120명 정도로 9급은 구성이 되는데요. 실제 제가 특이하게 느낀 거는 관리형 면접반은 거의 대부분 항상 힙합퍼가 있어요. 힙합퍼. 스냅백 항상 이렇게 삐뚤음하게 쓴 힙합퍼가 진짜 항상 있는데, 이게 어떤 스타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더라고요. 1년에 저작권 수입이 한
적게 받는 분들은 한 500원, 많이 받는 분들은 한 3,000원.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공무원 준비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예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종 합격생 중에. 음악이나 미술을 전업으로 하시다가 사실 예술가들이 좀 삶이 고달프고 배고른 일이 많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반대로 소위 말해서 뭐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해서 뭐 삼성전자, 제일모직 이런 데서 연봉 1억씩, 연봉 1억 5천씩 받고 하시다가 한 9년, 10년 만에 퇴사하시고 30대 초반에 다시 합격을 하신 분들도 거의 관리형 면접반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면접 구성원들끼리 다양한 경험을 나누면 공무원 면접은 경험형 질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그런 분들은 여러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경험형 질문만큼 중요한 상황형 질문을 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음 방송 내용 홍보 좀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화요일이고요. 밤 8시가 됩니다. 자, 방송 내용은 초시생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자 말씀드리면 먼저 양효주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김승범 선생님이고요. 역시 또 나오네요. 조철원 선생님이 또 나와서 입담을 과시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시생 특집에서 뭐를 지금 할 것인지 짧게 한번 코너 소개해드리면요. 공시 액츄얼리, 그래서 공무원 시험 관련 핫한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역시 수험생들의 고민, 질문, 사연을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초시생 게릿 꿀팁, 그래서 정말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양효주 선생님 입담 짱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초시 토론, 초시생이라면 겪게 되는 여러 고민거리에 대한 공무원 전문쌤들의 조언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다음 주 역시 우리 해커스 공TV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해커스 공TV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항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해커스 공TV는 합격생의 단기 합격 비법, 공무원 전문 선생님들이 과목별 공부 꿀팁 등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 하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이 왜 필요하냐? 합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사는 강의 잘하려면 깨집니다. 강의 잘하는 게 아니라 합격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 합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무리에서 요즘에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조천 선생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마무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와 함께 마지막 면접까지 잘하시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합격의 기회를 저희와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소영 학생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모든 수험생 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신 만큼 이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전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 하셔서 합격을 하면 정말 좋은 거고, 설사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련 없이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 저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글 일반행정 직렬 3개월째 준비 중이고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기본이론 종합 수강 중인 김호선나입니다. 안전공학과 재학 중인 김종휘입니다. 네, 휴학을 군대 가기 전에 했다가 군 제대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거를 스펙으로 그걸 기반으로 취직을 하는 부분이 상당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렸던 것도 있고, 뭐 한 번에 못 배운다고 하면은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자격증도
하고 있는 선배들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의 조건을 잘 모르고 또 제 스펙이 거기 기업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고졸 채용 확대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변에서 안 좋은 편견들도 많았고, 또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전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생활 면에서도 많이 불안정했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대학교를 다 4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하고 이거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취업하는 거하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샘플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샘플 강의를 듣고 나서 해커스 공무원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이스가 없던 상태여서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지금은 이제 기본반까지 올라와서 기본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수업 듣고 있습니다. 학원을 그냥 실강 듣고 자습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학원 다니게 되면서 스터디나 또 상담이나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나 정기적인 모의고사 같은 거 해주는 거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느꼈어요. 튜터 사정으로 실강을 빠지게 됐을 때 그거를 인강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실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빠뜨린 부분을 다시 복습함으로써 원래 알던 부분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빠뜨린 부분은 더 채울 수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한 지는 얼마 안 돼서 크게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도 제가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또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아서 극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군 전역 후에 바로 여기 와가지고 많이 못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단에서 전역하면 해야지 한 버킷리스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그거부터 이루고 싶고, 그다음에 군단에서 한 음악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악기 연주를 통해서 남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볼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